자, 먼저 가스의 기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압가스의 적용 범위가 나오고 고압가스의 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압가스는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하는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다 보면 그 압력에 의해서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가스가 존재를 하고요. 또 그 압력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기체 상태로 저장되는 그런 형태의 가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압축가스, 이거는 압력을 가해도 액체 상태로 변하기 어려운 가스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가스는 우리가 압축가스, 기체 상태로 바로 저장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화가스. 액화가스는 압력을 가하면은, 그죠? 액체 상태로 쉽게 액화가 되는 가스를 얘기한다. 그래서 종류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 연료, 프로판, 부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용해가스라는 것은 아세틸렌을 얘기합니다. 이 아세틸렌은 압력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점화 에너지라 그러죠. 불이 붙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이 최소 점화 에너지의 값이 점점 작아지면서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아세틸렌은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저장하는 형태의 가스가 아니고 녹여서 용해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여서 저장하는 형태의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저장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압력을 가한다, 이런 취지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과학가스의 적용 범위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가스라는 것은 압력을 가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압력이냐, 그 기준점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뭐 10kg입니다. 그죠? 1MPa는 10kg의 압력이니까요. 10kg 이상. 그죠? 그 다음에 1MPa 이상 되는 것 또는 35도씨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5도씨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상온에서 보면 가스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죠? 최적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죠? 커집니다. 그 다음에 최적이 커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뭐 뒤에 가면은 보일러 법칙, 샤레 법칙에 의해서 증명이 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우리가 상온에서 이렇게,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압력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5도씨 어떤 기준점을 주고 1MPa 이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가스는 15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왔지만 얘는 파스칼 단위예요. 그죠? 단위가 아주 낮죠.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력이 높을 경우에 분해 폭발, 그죠? 분해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0파스칼을 초과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올라가도 폭발을 일으키는 압력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 범위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0파스칼 기준이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 15도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압력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액화가스. 상온의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그러니까 낮은 압력에서 액화가 되는 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을 점점점 가하다 보면 낮은 압력에서 액으로 바뀌는 가스들, 그걸 우리가 액화가스다. 그래서 0.2MPa, 아주 낮은 압력에서 액화가 되는 가스를 얘기하고 있다. 마찬가지 온도 범위는 35도씨 이하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액화 시아나수소, 액화 브로마메탄, 액화 산화에틸렌, 이것도 마찬가지 35도씨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가스의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태, 이거는 뭐냐면 저장하는
그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했을 때 어떤 형태의 가스로 저장을 하느냐. 그래서 압축가스 형태냐, 액화가스 형태냐, 또는 용해가스 형태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성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죠? 연소성이라는 것은 연소, 우리가, 불이 붙는 거죠. 네, 연소라는 용어. 그죠? 연소라는 것은 우리가, 빛과, 뭡니까? 열을 동반한 겁니다. 그죠? 열을 동반하고 산화 반응이다. 그죠? 빛만 나도 안 되고, 열만 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산소와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죠? 그게 산화 반응입니다. 요 세 가지가 동반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연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연성이라는 것은 불이 붙는 거. 그죠? 스스로 연소가 이루어지는 물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법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폭발 한계 하한이 10% 이하인 것. 그래서 폭발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연소 범위 또는 뭐 폭발 범위 뭐 이런 형태 여러 가지 형태의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혼합가스에서 연소할 수 있는 어떤 범위의 값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가연성 가스가 몇 프로 있으면은 불이 붙을 수 있느냐 이 조건인데요. 그것의 가장 낮은 값을 우리가 하한이라고 하고요.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상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 중에 가스가 너무 적거나 또는 너무 많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의 값을 우리가 폭발 한계, 하한과 상한 이런 형태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이 10% 이하인 것, 하한이 10%인 것, 이하인 것.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5% 이러면은 공기 중에 5%만 있어도 연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연성 가스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폭발 한계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인 가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아세틸렌은 하한이 2.5%에서 81%. 그죠? 그래서 이 보세요. 79%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20% 이상인 가스를 우리가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가연성 가스는 가연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에서 얘기하는 가연 물질이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가 되겠죠. 그죠? 탄화수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보시면 CH, 프로판, 탄소, 수소, 부탄, 탄소, 수소, 일산화탄소, 탄소죠. 메탄, 탄소, 수소. 일산화탄소는 당연히 이제 탄소가 불완전 연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연소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소. 이런 형태로. 그래서 탄화수소의 뭐 개수가 되겠죠. 탄소의 개수, 수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가스가 분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연성 가스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연성. 조연입니다. 조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연성 가스는 주연이 되는 것이고 조연성 가스는 이제 말 그대로 조연. 그죠? 옆에서 뭐예요? 더 빛나게 해주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다? 연소가 더 잘 되게 해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성이라고도 하고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다른 가연성 가스의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산소. 그죠? 산소는 스스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연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연성. 불이 붙는 거 있었으니까 뭐예요? 불이 안 붙는 거 이렇게 되겠죠? 연소가 불가능한 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장치에서는 가스의 치환용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장치, 뭐 냉동장치, 가스장치 이렇게 하고 나면 내부에 있는 가스들 우리가 뭐 기밀시험이나 이런 거 할 때 불이 안 붙는 거 써야 되겠죠. 그죠? 기밀시험을 하다가 또는 뭐 압력시험을 하다가 폭발이나 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폭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 물질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소.
그죠? 질소는 우리가 공기 중에 79%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질소에 불이 붙는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앞에서 일산화탄소는 가연성가스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불완전 연소가 된 것이고, 이거는 완전 연소가 됐을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연소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연성가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곤, 헬륨, 네온, 이런 것들이 불연성가스다.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질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성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독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독성가스라는 것은 허용농도 5000ppm 이하의 가스를 말한다. 그죠? ppm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만 분의 1이죠. 10의 6승분의 1. 그러니까 100만입니다. 자, 요게 1ppm이에요. 그죠? 100만 분의 1. 그래서 5000ppm 이하라면 아주 독성이 강한 것이 되겠죠. 적으면 적을수록 뭐예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위험하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비독성가스, 독성이 있으면 독성 아닌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독성가스를 제외한 우리가 독성이 없는 가스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자, 다음 중 가스 성질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가연성, 액화가스, 조연성가스, 불연성가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성질이니까 그 가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얘기를 하죠. 그럼 뭡니까? 연소성. 그죠? 성자가 들어가잖아요. 연소성, 독성, 이렇게 성질입니다. 그죠? 그 성질에 의해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가연성, 조연성, 불연성, 이런 것들이 되겠고, 액화가스는 뭐예요? 저장을,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한다. 이런 형태의 가스가 이제 액화가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액화가스. 답이 2번이죠. 자, 가스의 기초 이론에서 원자와 분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자는 2개 이상의 원자가 특정 결합력에 의해서 현재 조성비를 유지하면서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라는 것은 가장 최소의 단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자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볼펜을 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볼펜을 보시면은요, 이건 뭐 네임펜이긴 한데 볼펜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볼펜은 지금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전체를 통틀어서 볼펜이라고 하지만 이걸 분리를 하게 되면 뭐예요? 뚜껑과 뭐예요? 몸체로 나뉘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볼펜 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각각 하나는 뭐예요? 분자입니다. 원자입니다. 원자.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는 원자죠. 원자. 각각이 쪼갰을 때, 그죠? 더 이상 이거는 쪼개지지 않죠. 그죠? 자, 근데 이것을 2개 이상 결합시켜 놓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볼펜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를 얘기를 하고요. 분자는 원자가 2개 이상 결합을 해서 어떤 조성비를 유지하면서 만들어진, 결합한 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량과 분자량이 나오는데요. 원자량 이러면 분자량, 양자가 붙으면 뭐예요? 양입니다. 양, 무게,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는 질량을 12로 하여 각각의 원자의 상대 질량을 나타낸 값이다. 그래서 탄소 C는 12g. 자, 이게 가장 기본 기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물질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보니까 지금 옆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수소는 1g이고요. 1g. 그죠? 탄소 12g, 질소 14g, 산소 16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된다. 그죠? 왜 그러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스는 뭐다?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이겁니다. 탄소와 수소. 그죠? 이 결합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 무게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자량을 가지고 각각의 분자량은 원자량이 결합이니까 뭐예요? 그 개수만큼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아세톤이다라면 탄소 2개와 수소 2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뒤에 붙는
원자 기호에 뒤에 이렇게 쪼매나게 붙는 요거는 뭐냐? 원자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원자가 몇 개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탄소가 2개 있고 요건 수소가 2개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 앞에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붙으면 이걸 우리가 몰수라고 얘기해요. 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스를 뭐해요? 나타내는 어떤 헤아리는 어떤 숫자, 그죠? 숫자의 개념이 됩니다. 수치의 개념이 됩니다. 그 단위가 몰이라는 단위입니다. 그죠? 단위를 우리가 몰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앞에 붙으면 아세틸렌이 2개 있다. 그죠? 이 분자가 2개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 2개 있다. 뒤에 붙는 요거는 뭐예요? 원자의 개수고요. 이 앞에 붙는 것은 이 물질의 개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 탄화수소 화합물이니까 요 2개. 그 다음에 뭐예요? 질소하고 산소는 공기의 화합물이죠. 공기 안에 질소가 들어있고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연소식을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하고 분자량, 원자량을 분자량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요 4개는 꼭 외워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은 뭐 말씀드린 원자량의 합을 나타내고요. 자, 몰이라는 것은 원자, 분자와 같이 물질의 기본 단위 입자를 묶어 그 개수를 세는 단위다. 우리가 가스에서 세는 단위를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분자량을 한번 해볼까요? 이 앞에 아세틸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아세틸렌 탄소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12g입니다. 그죠? 탄소 12g. 12짜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플러스 수소 1g입니다. 몇 개 있어요? 2개. 그죠? 그럼 여기 24. 여기 2. 그럼 얼마입니까? 26g. 자, 그러면 아세틸렌의 분자량은 26g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소의 경우, 공기의 경우는 분자량이 29g입니다. 그러면 얘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죠. 가벼운 가스다 이러면 우리가 저장 장치에서 환기 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할 때 어느 쪽에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천장 쪽이 되겠죠. 가벼우니까 위로 뜬단 말이죠. 그래서 천장 쪽에 설치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원자량, 분자량.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여러분들 주기율표상에 물질들을 보면 다 있습니다. 원자량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 딱 가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4가지, 요 4가지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